같이 성장하지 않고 나만 성장한다 하면은 저는 약간 월급 루팡? 회사만 성장하면은 그거는 진짜 갈려 들어가는 거니까 딱 정체되기 되게 쉬운 상태가 일상에서 일 말고 아무것도 없을 때 100%를 투자하는 것이 전혀 효율적이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이구나를 처음 이제 경험했던 것 같아요. 기계도 끄는데 심지어. 나는 왜 먹고 안 그러면 터진다고. 쉬는 시간에 하는 일들이 펌프가 돼서 혈액순환이 되게끔 보여있던 것이 딱 뚫리면서 아 내가 진짜 잘못 그때 판단을 했었구나.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디지털 명함 서비스 슬라이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요즘사는 나답게 일하고 살아가는 레퍼런스를 공유하는 채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보다는 아무래도 프리랜서나 크리에이터, 브랜드 오너분들이 좀 출연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꼭 나답게 일하기 위해서 조직을 떠나서 혼자서 일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직장인으로서도 충분히 자기다운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직장인 신분을 가진 분을 모셔봤습니다. 이분은 조직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꾸준히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계시기도 하고요. 또 회사 일은 어쩜 그렇게 재미지게 잘하는지 가끔 보다 보면은 나도 저런 팀, 저런 회사 생활이면 다시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실제로는 어떠한지 당사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김규림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직장인 김규림입니다. 네, 저희 예전에 만났을 때는 직장인이 아닌 시절도 있었죠. 맞아요. 그때는 백수 무소속 기간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 이후로는 다시 소속되어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게 한 5년 전? 5년 전 때였었고, 또 지금의 최신 업데이트된 규림님 소개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원래는 제가 소속되어 있든 소속되어 있지 않든 문구인으로 네, 소개를 하는데 또 본업은 믹스커피 브랜드 갑자기 웬 믹스커피인가 뉴믹스커피를 만들어가는 일을 본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디렉터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뉴믹스커피 많이 좀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그 그란데 클립이라는 회사에서 소속돼서 하는 일이죠? 네, 맞아요. 그 작년까지는 사실 그란데 클립 소속이었고 회사 자체가 좀 스타트업을 만들고 인큐베이팅 하는 일까지 하고 있어서 그 이후로 저희가 뉴믹스커피를 잘 런칭하고 1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독립법인으로 따로 나와가지고 좀 회사도 새로 꾸리고 또 직원도 계속 다 뽑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색다른 어떤 회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팀 또 만들고 하는데 또 엄청 많은 일이 있었겠네요. 맞아요. 사실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직장의 일이라는 것이 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고 되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 흘러가지고 새로운 조직 만들고 꾸리는 일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완전 새롭게 하는 일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좀 도파민이 터진다? 도파민이 터지는 생활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처음에 이제 뉴믹스 커피를 하기 전에 그란데 클립에서 합류 제의를 받았을 때 어떤 걸 할 거라는 얘기도 없이 합류 제의를 받으셨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네, 그때 봉진 의장님이 완전 새로운 일을 해볼 건데 같이 해볼 사람들을 찾고 있었고 그때 제안을 주셨는데 거의 10년을 가까이 같이 일을 했으니까 뭘 하시든 재밌게는 하실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아이템이 아예 없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전기차 마케팅을 하라면은 제가 운전을 못하고 전기에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2번 정도를 여쭤봤어요. 어떤 일 하실 건데요? 근데 대략적으로라도 어떤 아이템이 있을 건데 근데 그건 생각해봐야지 이제. 그래서 사람 모이면은 이제 생각해보는 거지라고 하셔서 그래서 다음 주까지 결정해서 알려줘 라고 하셔서
근데 사실 그렇게 큰 고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선 작은 조직일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이상한 관련 없는 일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거 해보면 안 돼요라고 제안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되게 작은 규모일 것 같고, 또 당시에는 차에 빠져 있었는데 때마침 이제 의장님도 차 너무 네. 좋지 않니? 해서 이를테면 이런 거 해볼 수 있는 거지. 뭐 보성에 녹차밭이 있으니까 그거를 뭐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어 본다든지 뭐 그런 거에 사실 제가 약간 후킹이 돼가지고 그 한마디. 네, 그래서 녹차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건가? 네, 이런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그거를 하진 않지만 뭐 비스무리한 거죠. 음료니까.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 아이템은 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다 모였을 때 막 아이디어를 막 쏟아내다가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희 그 그란드 클립이 되게 신기한 조직인 게 만들고 부수고를 거의 9번을 했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브랜드처럼 만든 것도 있고 뭐 시장 조사를 한 것도 있고 해서 거의 이게 대여섯 번째였을 때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F&B였는데 원래는 음료 쪽도 아니었고 좀 음식 쪽을, 한국에는 진짜 맛있는 것도 많고 뭐 음식 브랜드도 되게 멋있는 거 많은데 왜 외국만 나오면은 이렇게 없지? 그러니까 항상 되게 막 20-30년 된 약간 오래된 고깃집들에서 뭐 떡볶이도 팔고 브랜드라고 할 만한 그 음식점보다는 진짜 그냥 한국 음식점이라고만 되어 있는 게 저희 생각에는 그래도 막 K-푸드가 K-컬처나 뭐 K-팝이나 이런 수준에 비해서는 훨씬 더 해볼 만한 게 많을 것 같다, 글로벌에서는. 해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한식으로 만들어 보다가 아무도 한식을 해본 적이 없고 또 아무도 음식 사업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라이트하게 음료 쪽부터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렇게 되었죠. 그렇구나. 그럼 이 믹스 커피를 한번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는 누가 내신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그 창업 캠프를 했을 때 음료도 되게 많잖아요. 한국적인 음료가 막 그쵸. 식혜, 미숫가루인데 이런 걸 우리가 맨날 먹나? 하면은 그거는 아니니까 좀 저희 팀원 중에 스페셜티 커피를 진짜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너무 어렵대요. 이게 막 겉도가 어쩌고 저쩌고 그쵸, 막 그쵸. 산도 왔는데 마셔보면 다 비슷하지 않아요? 저는 뭐 신커피, 고소한 커피 그 정도인데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믹스커피 포함해서 9개 정도 네. 아이템이 나왔었는데 만장일치로 회의하고 나왔을 때 이거다 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믹스커피 아이템을 잡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였군요. 근데 거기 진짜 일하는 방식이 너무 독특한데 일단은 그럼 아이템이 정해진 후에도 이제 이거를 브랜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회사 되게 독특하게 일한다 이렇게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런 마인드여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저도 항상 그러는데 되면 한다와 하면 된다를 두 가지 마인드를 동시에 장착하지 않으면은 그 차이가 뭐지? 되면 한다는 일단 해보고 되면 해보지. 약간 어떤 그런 되게 하다가. 유연한 마인드와 하면 된다는 이게 아이템 픽스가 됐으면은 어떻게든 밀고 가가지고 의지 가지고 추진력 만들어내게 하는 거. 그래서 그 두 가지 밸런스가 되게 잘 맞아야 이 조직에는 딱 잘 맞고, 또 너무 의지만 이제 강하고 추진력 강한 분은 다 만들었는데 부서지면 그게 너무 좌절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유연하신 분들은 딱 하나가 정해져 있으면은 그것만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밸런스만 잘 맞으면은 꽤 재미있는 조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야에서 일했던 어떤 경력 이런 거보다는 사실 그런 어떤 일하는 성향이나 스타일 이런 게 더 중요했겠다. 그렇죠? 맞아요. 저희 구성원들 뽑을 때도 사실 그래서 막 F&B를 하고 있다고 저희가 F&B 전문가, 물류 전문가 이렇게 뽑지는 않고 그냥 성향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관심 있고 저것도 관심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잘 맞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은 작은 조직에서는 많은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딱 전문 분야만 하나가 있을 때는 그게 어느 정도 조직이 커지면은 유리할 수 있지만 지금
딱 저희 사이즈 규모에는 휘뚜루마뚜루형 인재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실제로도 다들 그런 분들이랑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경계 없이 일하는 맞아요. 요즘엔 진짜 작은 조직들이 더 많이 생겨나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좀 바뀌는 것 같다? 뭔가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좀 더 제너럴하게 다 두루두루 관심 있고 그런 분들이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고 회사에서도 한동안 규리님이 그거 올렸었잖아요. 다방 막 탐방하는 거 인스타에. 그래서 저는 또 어떤 또 재미난 놀이를 하시나 그러면서 봤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또 나중에 이 일로 좀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놀이로 또 여전히 잘 만드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아이디어를 뭐 직접 내신 거예요? 이렇게 해보자고? 저는 항상 일을 할 때 일단 일을 하기로 했으면 기왕이면 재밌는 게 좋고 또 일의 성장과 나의 이제 성장 그리고 확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장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다방은 완전 순수하게 저희 취향에서부터 시작된 취미예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사실 다방에 들어가 볼 생각을 못 했는데 왜냐면 저는 간판만 늘 찍었었는데 믹스커피가 실제로 이제 어디서 소비될까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일대로 끝나고 나는 나대로 이제 살고 이런 것도 사람들이 당연히 성향상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절하게 이제 밸런스가 믹싱이 됐을 때 다방 가서 내가 영감을 얻을 수도 있고 믹스커피를 만들다가 다시 어떤 다방을 가야겠다 혹은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일부러 조금 연결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걸 만들다 보니까 다방에 또 관심이 더 생기고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된 거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진짜. 사실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두 개의 컵이 있다고 생각하면 네. 여기서 물 붓고 또 저기서 물 붓고 하다가 결국에 비슷해지고 이런 것들이 많고 그랬을 때 제가 조금 일이나 삶이나 기회비용처럼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을 때. 왜냐면은 이것만 너무 하고 싶은데 저걸 해야 되면은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맞아. 하니까. 근데 둘이 같이 적절히 믹스가 돼 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예전에 뭐 제품 기획할 때는 뭐 주말에 예를 들면 전시회에 갔다 뭐 제품 전시회를 갔다 하면은 거기서 영감을 받고 또 월요일에 뭐 하지 이렇게 쥐어짜는 거 없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토요일 일요일에서 흘러들어오는 게 또 일이 되고 그쵸. 하는 것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분리가 되면은 계속 또 아이디어를 쥐어짜야 맞아. 되니까. 그래서 기왕이면은 합체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경력이 지금 한 이제 10년 넘었잖아요. 맞죠? 그렇게 회사 생활을 되게 잘하는 그런 직장인인데 사실 규리님 정도로 약간 퍼스널 브랜딩이 좀 됐다 하면은 요즘에는 다들 약간 퇴사하고 뭐 프리랜서 하거나 자기 브랜드 만들거나 이런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규리님은 약간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소속된 삶을 일부러 선택하는 느낌이라고 저는 느껴가지고 그렇게 하는 나만의 어떤 이유도 있는지 또 궁금했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보고 나서 내가 그런가? 조직을 좋아하나? 근데 사실 딱히 그렇진 않은데 주변에서 퇴사가 되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자기 거 하는 게 저는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결정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것을 혹은 자신의 일을 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로 존재하면서 일을 하고 싶어서 일 거잖아요. 근데 나를 존재하면서 일을 저는 늘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조직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너무 갈아 막 넣어서 희생하면서 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뭐 내가 없어지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뭐 조금 체력이 없어지긴 하는데요. 그건 그렇죠. 근데 체력 말고 정말 내가 여기에서 뭔가 기운을 빼앗기고만 있나? 혹은 내가 너무 착취당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일을 하면서 배우는 점도 되게 많고 조직에서 일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혼자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스케일감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임팩트 있는 일들을 만들어 가다 보면은 안 해본 일들도 저의 역량보다 훨씬 더 무리해서 해야 되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성장의 폭이 혼자서 이렇게 저는 성향이 되게 뽀짝뽀짝 혼자 하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또 성장의 욕심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확실히 조직 생활에서 아직은 네. 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조직 생활을 아직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조직 생활을 할 때 가장 그 다른 점이 어쨌든 이 팀과 그리고 자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규림님은 근데 개인 프로젝트 또 많이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 차이가 좀 있어요. 완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무소속일 때 진짜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은근히 뭐 조그만 거 하면은 뭐 통장 잔고가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혼자 있으니까. 작은 프로젝트들을 하는 게 너무 이제 재밌었는데 그냥 내 주변에 뭐 물건 1000개 뭐 이렇게 만들어서 1000명과 나누고 끝낸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재미와 의미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 이외에 정말 내가 그냥 일을 하는데 이 세상에 어느 정도의 임팩트를 끼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더 큰 일을 할 때 기왕이면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일을 하니까 그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영감을 주거나 좀 영향을 주는 일들을 할 때 나 혼자였으면은 절대 못할 생각들과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게 체력이 소모되는 지점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조직을 만들고 혹은 조직을 찾아가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쨌든 그래도 내가 재밌는 영역을 찾아가지고 뭔가 내 관심사랑 계속 자꾸 연결해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해나가니까 내가 거기서 뭐 너무 갈아진다거나 사라진다거나 이런 느낌이 좀 안 드는 상태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왜냐면은 교집합이 없으면은 진짜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래도 이 세상에 정말 다양한 일이 있는데 나와 일말의 교집합이 있는 일이 하면서도 재밌고 나한테도 의미가 있고 같이 동반으로 성장을 하거나 성장 곡선을 그릴 때 이 갭 차이가 너무 커지면은 같이 성장하지 않고 나만 성장한다 하면은 저는 약간 월급 루팡? 아, 이렇게 볼 수 있지, 맞아. 그리고 회사만 성장하면은 그거는 진짜 갈려 들어가는 거니까 그 평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동시에 같이 가는 게 유리하지 않나? 서로에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낸 책을 좀 자세히 좀 읽다 보니까 약간 그 균형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약간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이야기는 잠시 광고를 듣고 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차 한잔 하면서 오늘 에피소드를 제작 지원해준 디지털 명함 서비스 슬라이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명함을 언제 어떻게 좀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크리에이터이자 개인 사업자라서 이렇게 오늘처럼 인터뷰하는 날이나 광고주를 만날 때 또는 행사장에 참석했을 때 명함을 쓸 일이 종종 생기는데요. 상황별로 제가 어필하고 싶은 타이틀이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럴 때 종이 명함은 좀 내용을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또 이 작은 종이 명함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도 너무 한정돼 있어서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곤 했었는데요.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딱 좋은 디지털 명함 서비스가 나왔더라고요. 바로 슬라이스인데요. 슬라이스는 이 NFC 카드 한 장이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의 NFC 카드를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태깅을 하면 바로 제 명함 프로필이 뜨는 방식인데요. 제가 이걸 며칠 사용해 봤는데 상대방은 슬라이스 앱이 없어도 명함 프로필이 웹페이지로 바로 뜨고 연락처로 저장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간편했고요. 또 일단 이런 방식 자체가 좀 신기하다 보니까 기억을 남기기에도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어필할 때 드는 첫인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매번 명함을 몇 장씩 챙겨서 나갈 필요 없이 지갑에 이 카드 한 장만 넣어놓으면 되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작은 명함 안에 나를 표현하기 어렵다고 느꼈다면 슬라이스를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명함 프로필에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표현한 다양한 키워드를 추가할 수도 있고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이미지와 텍스트 블록도 추가할 수 있어요. 영상 포트폴리오나 SNS 링크, 노션 링크 등을 넣어서 내가 어필하고 싶은 부분을 더 부각해서 보여줄 수도 있죠. 저처럼 다양하게 자신을 표현해야 하는 크리에이터나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에게 너무 좋은 서비스인 것 같고요. 기업용 서비스도 있다고 하니까 팀원과 함께 사용하고 싶은 브랜드 대표님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라이스를 사용해보고 싶다면 요즘사 단독 혜택으로 20% 할인가에 NFC 명함을 구매할 수 있는 할인 코드를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달아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활용해보세요. 네, 그러면 다시 인터뷰로 돌아가 볼까요? 네, 그래서 규리님이 이제 회사 다니면서 좀 나답게 일하는 일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최근에 이제 내신 책을 좀 읽다 보니까 약간 좀 일과 나를 분리하고 좀 균형을 맞춰야겠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느꼈거든요. 어때요? 맞아요. 근데 그게 교집합이 있는 상태가 건강한 거지 완전 일치해버리면은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좀 그치, 맞아.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면은 일이 무너지면 제가 같이 무너지는 경험을, 퇴근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정말 그냥 무의 상태로 다시 일로 돌아왔을 때 필요한 뭐 리프레시라든지 건강한 순환이 되지 않고 그냥 딱 고여있는 상태이면은 그게 오히려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딴짓을 장려하거든요. 저는 저희 팀원들이 다들 한켠에 딴짓 같은 것을 퇴근하고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저 자신부터가 그 딴짓으로부터 새어나오는 그런 되게 좋은 효과들을 많이 경험을 했고, 근데 딱 정체되기 되게 쉬운 상태가 일상에서 일 말고 아무것도 없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되게 자주 그러거든요. 아, 진짜요? 생각보다? 아니, 규림님 뭐 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취미도 많고 좋아하는 것도 많고 이런데도 일이 너무 많아져서 그럴까요? 제가 그래서 작년에 되게 한번 크게 무너졌던 것이, 올린 해야겠다. 이게 우리 이름 걸고 하는 거니까 무조건 잘 되게 해야 되니까 나를 100% 투여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네, 그냥 처음으로 그런 마음을 이제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 정말 정신 상태가 너무 좀 너무 심할 정도로 안 좋아졌었고, 오히려 100%를 투자하는 것이 전혀 효율적이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이구나를 처음 이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살고자 이제 다른 일들을 많이 좀 도모를 해서 지금 제가 그래서 좀 허덕이고 있거든요. 퇴근하고도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근데 확실히 이제 그냥 쉬는 시간에 하는 일들이 펌프가 돼서 혈액순환이 되게끔. 네, 그게 딱 고여있던 것이 딱 뚫리면서 내가 진짜 잘못 그때 판단을 했었구나. 그냥 체력 소모랑은 상관없이 약간 마음 체력 소모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퇴근하고 지치는데 어떻게 일을 또 버리냐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해보면은 그건 알 거예요. 뭔가 이게 체력 소모랑 완전 별도로 마음이 아는 그런 맞아. 체력 소모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인지 이제 그 작년에 나왔던 그 메일의 감탄역에 보니까 제가 진짜 와닿았던 부분이 그 거룩한 낭비라는 부분, 그 심리 상담하면서 나왔던 얘기라면서요. 맞아요. 그게 진짜 와닿았거든요. 어떤 얘기였는지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몰입 수준 아니고 거의 매몰되는 것들을 되게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저도 되게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시작하면은 끝까지 가고 싶어서 이게 시간만 쓰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모든 정신과 몸을 다 갈아넣다 보니까 되게 매몰된 상태에서, 근데 일은 제 마음대로 풀릴 수도 있고 풀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풀렸을 때 그 좌절과 좀 슬픔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때 한창 너무 이제 우울했었는데, 그때 상담을 이제 받았을 때 되는 것도 잘 없고 해서 너무 스스로를 이제 약간 원망하게 된다. 그리고 일도 제대로 안 풀렸는데 퇴근하고 나서도 힘이 없으니까 그냥 쓰잘데기 없는 거 막 이렇게 릴스를 보고 하는 것들이 그냥 스스로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 자신이. 네. 그래서 저를 너무 이제 싫어하게 돼서 진짜. 네. 그때 그 상담 받았었는데 상담 선생님이 그래도 9시부터 6시까지 너무 힘들게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았든 일하고 온 사람한테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 내 자신한테. 네. 그래서 저는 주말에 생산적인 어떤 활동도 하지 않는 게 너무 이상하다는데, 그런 거가 스스로를 진짜 너무 감옥에 가두는 일이고 내가 잘 쉬어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일터로 가는 것인데 그냥 낭비하는 시간을 그냥 낭비 그 자체로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을 위한 좀 거룩한 존재로 이제 바라보는 것이 어떨지 했는데 처음에는 그때는 정신 상태가 안 좋으면 무슨 소리야 막 이렇게 그치. 다 맞아, 곱깝게 들리잖아요. 맞아. 근데 통화를 끝나고 나서 다시 곱씹어 생각해 보니까 그치 그래도 나도 사람인데 이렇게 낭비하는 시간도 있어야 내가 충전이 되는데 그거를 계속 다음 생산 이렇게 하니까 내가 기계도 아니고 쉬는 시간이 좀 기계도 끄는데 심지어 나는 왜 못 꺼? 안 그러면 터진다고. 맞아요. 그래서 그때 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진짜 제가 생산적이지 않은 거는 다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후로 좀 되게 많이 전환이 돼서 제가 뭐 별거 안 하고 릴스 봐도 릴스를 통해서 제가 또 막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 이런 좀 강박이 좀 있었거든요. 그치. 네. 내가 이렇게 놀고 있으면 여기 안에 뭐라도 해야 돼 이런 거.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없앴고 실제로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의 시간, 무의 상태를 그냥 받아들이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제일 좋았던 얘기가 이 휴식이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는 보상이 아니고 낭비 자체가 효용이 있다. 맞아요. 이 말이 너무 명쾌하고 좋더라고요. 맞아요. 항상 이제 우리는 나 일 열심히 했으니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면 또 일을 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거에 또 압박이 막 생기고 그럼 나 오늘 일 제대로 안 풀렸으면 나는 그럼 쉴 자격도 없나?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 낭비 자체가 그냥 존재할 수 있는 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보상 심리라든지 맞아. 아니면은 열심히 일할 거니까 지금 미리 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계속 생산적인 걸 해야 되고 그걸 하고 놀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근데 쉽진 않죠. 근데 그럼 요즘에는 좀 하고 있는 거룩한 낭비 뭐가 있어요? 사실 요즘에 진짜 시간이 없어서 딱 확보하는 그 시간이 차 마시는 시간이랑 1시간씩 노와이파이 챌린지 이제 하고 있을 때 그때는 정말 뭔가를 만들거나 생각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러니까 그 노와이파이를 저희가 이제 5년 전에 인터뷰를 규리님 집에 가서 한 적 있잖아요. 그때도 노와이파이 존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신다. 그러니까 와이파이 없이 다 끄고 디지털 디톡스처럼 끄고 그 시간을 온전히 뭐 책을 읽거나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다시 시작하신 거죠, 그러면 그거를? 네. 작년 말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근데 사실 저의 인생을 톱어보면 늘 비접속과의 사투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집중력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그 나다운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누군가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고 근데 저는 무조건적으로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에 비례해서 제 생각을 찾아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었을 때 뭔가에 접속돼서 누군가의 영향을 받거나 어떤 매체의 영향을 받았을 때는 온전히 나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서 항상 그거에 불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모든 것과 단절돼서 하는 것들을 공간이든 요즘에는 시간이라는 형태로도 새롭게 하고 있고 뭐 예전에는 또 뭐 공책 같은 걸 해서 거기에 쓰는 시간을 그냥 노와이파이 뭐 비접속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너무 필요한데 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라도 시도하는 것이 비접속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은 시간을 딱 정해두고 1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1시간도 사실 내기 좀 어렵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은. 그렇죠.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정말 핸드폰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치 맞아. 그래서 이게 막 나를 기록 이런 거보다 그게 나를 찍고 있으면은 아예 핸드폰 못 보잖아요. 아, 그래서 찍는 거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뭐 타임랩스로 이렇게 그 장면을 찍어서 올리시잖아요, 가끔. 네. 그래서 그거를 막 뭐 누군가한테 보여줘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특단의 조치인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그러네. 핸드폰 찍고 있으니까 얘를 내가 손을 뭐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거기서 영감을 받았거든요. 요즘 그 공스타그램에서 학생 친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 보고 싶으니까. 할 때. 네.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저는 뭐 공부를 하진 않지만 그게 뭐 한 3시간, 4시간 동안 본인을 찍는 동안은 못 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인증하는 문화가 있다 해서 천재인데 요즘 것들 천재인데 진짜 천재다 하면서 바로 따라했죠. 그래서 그렇구나. 진짜 좋은 방법이네요. 뭐 어디다 넣기도 하고 뭐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진짜 나를 찍고 있으면은 맞아요. 그리고 뭐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날 기록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좋았어요. 저는 내 인생에 차집합들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세상에 많은 집합들 중에서 뭐 교집합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하지만은 어떤 것과도 연결되지 않은 나만의 차집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저도 그러니까 일과의 차집합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차집합일 수도 있는데 그냥 다 인간이 하나의 이제 원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교집합들에서 되게 의미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고 네. 또 결과물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겹치게 되면은 그냥 동화가 되는 순간 되게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일체화되면 진짜 맞아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좀 그 블로그에 아마 그 소개말 중에 뭐 I have more 이런 거 막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신의 전부가 아니다.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부분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닌 것을 제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때 되게 경계를 하죠. 누군가가 알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의 전부일 때 혹은 내가 올리는 것이 내 삶의 전부일 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다 요즘. 그러면 그게 위험한 상태이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역들이 반드시 있어야 안심이 되고 그랬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지. 비밀스러운 면들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사람이 되게 매력적이다. 혹은 뭐 저 사람 뭔가 세계가 되게 넓은 것 같다 하는데 그냥 딱 그 정도로만 누군가와 완벽하게 겹쳐지거나 어떤 일과 완벽하게 겹쳐지면은 그때 되게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일부러 내서 하는 것들이 저만의 정말 차집합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거고 뭐 예를 들면은 저의 이런 공책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차집합인 거죠. 남한테 절대 보여주지 않는 어떤 영역이 맞아. 있을 때 그게 내 삶인데 그게 아니면은 남의 삶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약간 저 가끔 그런 게 불안해질 때 있었거든요. 반대로 이제 시간이 없고 하니까 내 인스타그램에 뭘 기록하지도 못하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삶을 계속 가는 건데 그냥 인스타그램만 봤을 때 마치 내 삶이 아무것도 쌓은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가끔 들 때가 있었거든요. 뭘 기록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사실은 누구와 공유하지 않았지만 내가 쌓아간 시간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게 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되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이야기인데 요즘에는 막 사람들 만나면은 다 어디서 뭐 했는지 알잖아요. 다 알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얼마나 재미가 없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오랜만에 만났을 때 저는 뭐 인스타 아이 안 하는 친구들 만났을 때 너무 재밌거든요. 나도 할 얘기가 있고 그들도 할 얘기가 있는데 맞네. 그냥 다 그러면은 왜 사람을 만나야지 다 알고 있는데 이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쌓아놨다가 나중에 써먹을 일이 있을 때 또 써먹기도 하고 그냥 나만 아는 뭔가가 있으면 재밌잖아요. 맞아. 그런 생각. 나만의 시간을 보낼 때 주로 규림님이 뭘 만들거나 아니면 워낙 문군이시니까 그럼 뭐 도구와 관련된 뭔가를 하거나 이런 시간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 또 그 소비 예찬 채널을 또 부활을 시키셨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또 그것까지 일도 많은데 하게 된 거예요? 네,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이것도 사실 차집합의 영역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냥 지금 이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 평생 이 직업은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를 어떻게 좀 소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문구를 둘러싼
물건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해도 물건을 만드는 일 혹은 소비하는 돈 주고 사는 일을 계속 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좀 욕심도 있었고 실제로 소비 예찬을 하면서 되게 공부? 그러니까 생각 정리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요? 왜냐면은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거 너무 좋아 라고만 하기에는 그치, 그러면 맞아. 유튜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콘텐츠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왜 좋은지 맞아요. 이 물건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온 건지 막 이런 거 맞아요. 조사를 해야 되고 그거에 팩트 체크가 필요하잖아요. 어쨌든 알고 있지만 맞아. 다시 한번 팩트 체크도 해야 되고 또 이것이 그냥 나한테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소개를 하려면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의 의미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고찰하는 그 깊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막 느좋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느좋. 근데 느좋을 제가 되게 많이 요즘에 쓰다 보니까 느좋이라는 게 뭐지? 그러니까 느낌이 좋다는 게 그러니까 딱 그 두 단어로 그냥 다 뭉뚱그려져서 표현되는 것이 맞아. 그 저의 표현력을 되게 한정짓고 가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거는 왜 좋을까? 나한테 왜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거를 표현하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저도 한 단계 그냥 좋아하는 거에서 넘어서 성장하고 확장하는 도구로서 좀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좋 진짜 요즘 많이 써가지고 근데 느좋이라는 게 저도 처음에 뭐야 했는데 되게 착 붙긴 하더라고요. 착 붙어서 계속 쓰게 되는 한 번 쓰기 시작하면 대충 좋다는 뜻인데 확실히 그거를 쓰고 나서 제가 언어력이 좀 많이 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좋아하는 거를 그냥 내가 정말 좋다 하고 말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계속 말하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규리님이. 뭐 실제로 마케터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 좋다라고 하기도 하고 내가 써보니까 이건 진짜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 저도 영업당한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진짜 여러 가지 많이 샀거든요. 근데 추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저런 게 있었어? 하면서 되게 좋긴 한데 또 추천하는 입장에서는 또 어떤 게 좋아요? 그렇게 내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 일단 1차적으로는 아까 그 좋은 건 알겠는데 왜 좋은지를 설명하게 될 수 있어서 그거로부터 그냥 뿌듯함이 있고요. 2차적으로는 이건 정말 이제 사이드 이펙트인데 누군가가 정말 완전 모르는 브랜드, 아무도 모르는 브랜드를 제가 발견했을 때 그렇게 누군가한테 진짜 진심으로 소개하고 그게 잘 돼서 사장님이 너무 고맙다면 얼떨결에 좋은 일을 하게 되는 누군가에게 나도 이런 식으로 좋은 일을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것이 뭐 기부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냥 말만으로도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되게 좋았고 가장 크게는 좋은 거를 좋아한다고 말하면은 늘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진짜 이런 스크럽 데디 이런 막 수세미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수세미가 너무 좋은데 이거 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될 것 같다. 그냥 그렇게 저희가 좋아하는데요 라고 하니까 스크럽 데디에서 막 꽃다발 보내주고 막 해서 막 어머 역시 사람은 좋은 걸 그냥 혼자만 좋아하면은 그것만의 뿌듯함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문구인이라고 선언을 하게 된 이후로 진짜 말도 안 되는 기회들이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진짜 티를 내고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그냥 나만의 영역에서 끝날 수 있는데 그게 진짜 뭔가 누군가와 혹은 어떤 물건과 완전 연결이 되고 또 새로운 것으로의 어떤 도약을 하려면은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크게 말하고 다녀야겠다 하고 좀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진짜 작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런 게 정말 약간 빛과 소금 같은 느낌일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궁극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까를 늘 고민을 하는데 발명도 좋지만 저는 발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오리지널 시리즈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정말 좋은 게 많은데 빛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딱
섞여버리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를 정말 잘 발굴해서 나만의 이야기로 소개하고 협업을 해서 뭔가 익숙한 거를 새롭게 소개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니까 재조명 같은 것들을 하면서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좋다. 그러니까 발명도 좋지만 발굴도 의미 있다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 발견하는 이 특성을 스스로가 이 감탄력이라고 또 정의를 또 내렸더라고. 되게 기가 막히게.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막 서로 헐뜯고 아니면은 뭐 좀 잘못됐으면 그거 흠집 찾아내가지고 뭐 특히나 뭐 올리기만 하면은 다 오타 체크하고 계시잖아요. 댓글에서. 막 그렇게 지적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게 마치 유행처럼 돼버린 시대인데 거기서 반대로 이제 내가 좋은 점을 좀 발견하고 감탄하는 거 이게 비판력이 아니라 감탄력이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저 말해주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정의를 내리면 그게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어까지 좀 생각할 정도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지. 비판하고 뭔가 잘못을 꼬집어내는 것이 쿨해 보인다고 생각. 그리고 막 나 똑똑하지 막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처음부터 너무 꼴보기 싫었고. 근데 그게 일을 하면 할수록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지적하는 건 쉽지만 만들어내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맞아. 하고 그 만들어내려면 그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저는 항상 너무 잘한다. 너무 좋다. 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저거 너무 별로니까 내가 만들겠다. 보다는 뭔가가 좋아서 그걸 만든 것들에 훨씬 더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염세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저는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정말 좋은 것들도 그들의 눈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게 저 사람들 진짜 재미없겠다 삶이. 왜냐면은 세상에 조그만 거라도 정말 놀라면은 그런 놀라운 것들을 잘 이제 모은 사람들이 되게 행복한 삶을 살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이제 감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제가 뭐 메멘토 모리도 아니고 어제 먹었던 음식이 오늘 똑같이 너무 갑자기 막 충격적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기왕에 좀 재밌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좀 뭔가 나쁜 것만 찾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걸 찾아내는 사람이 더 해피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감탄력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저도 이거가 능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는 진짜 책에서 쓴 것처럼 뭘 그렇게까지 저거 뭐라고 놀래냐. 근데 그때 당시엔 진짜 제가 상경을 해서 너무 놀라거든요. 이 서울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항상 살고 싶은데 그게 사실 쉽지 않으니까 이제부터는 30대 중반에 접어든 사람들은 놀라는 게 50%, 20%, 10%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게 너무 두렵거든요. 그냥 더 이상 놀라운 것이 세상에 없을 때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 그러게. 네. 그래서 일부러라도 좀 그런 감탄력을 키우는 일들을 좀 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항상 좋은 건 왜 좋을까 이런 것들 노트를 만들어서 이 컵이 너무 좋다. 그러면은 쉐입이 너무 좋고 누가 만들어서 좋다 이런 것들을 써다 보면은 그냥 진짜 느낌적인 느낌으로 좋았던 것이 훨씬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훨씬 더 해상 높게 세상을 좋아하면서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 카스테라를 드렸는데 계속 맛있다고 감탄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게 기분이 설탕 결정이 너무 맛있다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구만.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게 만드는 그 감탄력이 진짜 있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요즘에는 또 어떤 것에 좀 감탄을 하고 계세요? 사실 새로운 거 배울 때 제일 크게 어떤 감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머 이런 세상이 있다니. 그래서 최근에는 연초에 그 차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차 제다법과 탕법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궁금해.
그냥 갔는데 저는 그냥 차가 좋아가지고 왔는데 그 교수님이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니까 1대1 수업을 이제 하게 됐는데 너무 아는 게 많으신 분과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사람 사이에서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누구예요? 계속 물어보고. 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뭐 역사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는구나 해서 역사 공부도 하고 똑같이 맛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차가 제가 이게 왜 맛있는지를 왜 맛있는지와 뭐 왜 이게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마시게 되는 거. 그래서 맞아. 처음에는 저도 수업 가서 이제 교수님이 어때요? 그러니까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는데요? 라고 하다가 이제 딱 그 교수님이 왜 좋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되게 완전 놀랐거든요. 그래서 늦어서 그만 써야겠다. 왜냐면 거기서 온 거. 그 앞에서 늦어서를 쓸 수는 없었으니까 그냥 너무 좋다. 이렇게 이제 썼던 것인데 그런 거 하면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이거 알게 되면은 내가 또 써먹으려면은 나의 언어력도 훨씬 더 강화돼야겠구나. 이런 것들 깨닫게 되면서 되게 자아자랑 감탄의 연속이었던 또 10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인도 여행도 갔잖아요. 그것도 너무 재밌어 보이던데 패브릭 막 이런 것도 막 만드는 뭐 그런 곳을 가고 그것도 요즘에 또 새로운 관심사인 거죠? 맞아요. 그것도 왜 이렇게 꿈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항상 재밌게 살아야 되니까 이 다음에는 뭘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그 제3세계 그러니까 안 알려진 국가들에서 갖고 있는 되게 좋은 손기술이 많으니까 저는 항상 그런 거를 잘 이제 활용을 하면은 너무 촌스러운 그런 기념품 말고 기획력이 이제 더해지면은 훨씬 더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인도의 블록 프린팅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사람의 손으로 도장을 깎아서 그런 거를 프린팅을 하나씩 찍는 거예요? 네, 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어머 이거 내가 나중에 꼭 한번 눈으로 보고 이거를 경험을 해보면은 또 나중에 어떤 거를 만들 때 이런 기법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서 겸사겸사 갔었죠. 진짜. 근데 어떻게 그게 규칙적으로 찍혀요? 패턴이라는 게 그게 그래서 조금씩 다르고 핀이 나가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매력이니까 그런 것들은 공장에서 할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새로운 신기하다. 기법들에 제가 관심 많죠. 약간 실크 스크린도 사실 옛날 방식인데 그것도 아직도 근데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되게 더 오래되고 아날로그한 그런 방식인 거네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막 이제 AI 시대고 너무 고도화되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너무 비효율적인 나머지 그럴 수 있지. 네, 되게 충격적이었고 그러니까 AI가 나온 시대에 저렇게 하고 있다니 약간 맞아요. 이런 맞아요. 그게 더 싸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인건비가 싸서 그런 거구나. 뭐 그런 점도 있고 그 어떤 작업자분을 만났는데 40년째 계속 그 도장을 찍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는 정말 세상에 다양한 세상에 삶의 다양한 형태가 삶이 있구나. 늘 맞아, 잊고 맞아. 살게 되는데 그런 걸 보면서 깨닫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규림님이 막 여행하는 거 보면 그것도 뭐 항상 독특한 여행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도 결국에 약간의 그 감탄력을 키우는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여행 진짜 좋아하긴 하는데 일상에서는 어쨌든 감탄력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해야 된다면 여행은 모든 게 그냥 다 자동이잖아요. 그게 이러면서 놀라면서 시작하는.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늘 감탄하면서 새로운 것들 전 도파민형 인간이기 때문에 누가 떠먹여줬으면 좋겠는데 여행은 그걸 누가 떠먹여 주는 거고 일상의 감탄력은 내가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이제 뭐 비판보다는 우리가 감탄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진짜 좋은 거 보고 너무 잘했다 너무 좋다 라고만 정말 순수하게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절대 못하죠. 짜증나죠. 그러니까 교림님도 또 워낙에 막 좋은 레퍼런스들 찾다 보면은 너무 잘하는 팀들도 막 보고 그럴 때 어때요? 순수하게
이렇게 감탄할 수 있어요? 아, 못하죠. 그러니까 일단 1번은 자괴감이 먼저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냥 짜증내고 끝내면은 나는 늘 이 자리에 그들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원동력으로 삼아서 움직일 때도 있는데 사실 그게 뭐 건강하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움직이는 게 오히려 약간 화가 나서 움직이다 보면 질투는 나의 힘처럼 되면 근데 그게 확실히 효과가 있긴 하지만 기왕이면은 아 나도 저렇게 돼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라는 좀 건전한 생각으로 이어져서 내가 스스로 이제 걸어가는 게 낫지 뭔가 누군가 등 떠밀려서 하는 그런 좀 화로 움직이는 것들은 좀 기분이 나쁘죠. 맞아. 내가 그리고 약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그게 되게 진짜 잘하고 약간 질투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자꾸 의식하다 보면은 내가 내 길을 잘 못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맞아요. 그게 자꾸 비교가 되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거 잊어버리고 그냥 내 방식대로 하는 게 더 잘 풀리지 그거 자꾸 의식하면서 뭔가 자꾸 비슷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좀 안 좋은 방식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저도 레퍼런스를 되도록이면은 좀 안 찾아보거나 완전 다른 분야에서를 좀 더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F&B에 있다고 해서 F&B만 보면은 어쨌든 그 방식, 방정식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똑같이 하려고 내가 이걸 한 게 아닌데 결국에 성공은 하고 싶고 그러면 저 길인 것 같고 맞아. 똑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좀 다른 생각을 하려면은 오히려 완전 다른 걸 보거나 진짜 아까 그 비접속의 시간대로 사실 정말 오리지널리티는 저는 진짜 혼자서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딱 나의 뭔가에서 나오는 게 그게 아무리 허접한 것일지라도 맞아. 그거를 계속 나한테 내보내지 않으면은 그게 결국에는 남의 거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도 좋은데 마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는 좀 다 잡을 때는 옆을 좀 안 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맞아요. 근데 그 규림님이 지금 막 진짜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사람도 많이 만나고 말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향인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궁금해서 어떻게 에너지 분배를 하지? 막 행사도 막 많이 가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저도 내향인에서도 거의 99.9% 진짜요? 네, 내향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믿죠. 안 믿는데 저는 알죠. 그래서 저 솔직히 말하면 저의 이제 원래 기질과 거의 완전히 상반된 면들이 항상 저의 일에는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인데 0까지 끌어올리고 그걸 1까지 다시 끌어올리니까 진짜 녹다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항상 저는 에너지 분배에 늘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인 것만큼 그거를 내가 스스로 관리해주지 않으면은 완전 망가지기 때문에 일단 주말은 무조건 하루는 그냥 딱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 건강관리 앱 보면은 이제 일요일엔 58걸음 이게 동그랗게 다 있는데 그날만 아무것도 없고 네, 그 막 만보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이제 막 18걸음. 진짜 집에서 거의 기어다니는 느낌. 거의 아메바처럼 이렇게 있고 뭐 어디 나가도 그냥 자전거 타고 핸드폰 놓고 그렇게 나가서 좀 밸런스를 잘 유지를 하려고 하고요. 사람들 놀랄걸요. 저희가 얼마 전에 내향인의 생존법 막 이런 것도 만들었거든요. 저희도 내향인이라서 거의 일주일에 이제 사람 만나는 날 정해놓고 만나거든요. 저희는. 저도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회사 생활도 되게 힘들었어서 지금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는 거지만 규림님은 맨날 어쨌든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고 편한 사람이어도 어쨌든 만나면은 에너지가 소진이 되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는데 이거 들으시고 다 이제 그때 공감했던 내향인들이 놀랄 거예요. 에? 규림님도 내향인이었어? 이렇게. 근데 다들 각자의 방식을 찾아서 살고 있다. 그렇죠. 살면 사라진다. 하면 한다. 마음 한켠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나의 기질과 비슷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서 근데 옛날보다 훨씬 나아진 게 옛날에는 정말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이미지가
거의 플러스 10이었던 거예요. 네, 진짜의 나보다. 네, 그래서 진짜 오바를 너무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는 이제 해가 가면서 좋은 거는 그거를 조금씩 이제 내려놓고 옛날에는 어머 저 사람 엄청 밝은 줄 알았는데 막 아닌가 봐 하면은 옛날에는 막 되게 거기에 부응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뭐 나 아니에요. 원래 아니야. 네, 그건 오해예요. 막 이렇게 그냥 말할 수 있는 어떤 용기가 생겼다는 것.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직업은 누구를 안 만나는 혼자 하는 직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걸 보고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까도 막 나중에 어떻게 재밌게 살까 고민을 맨날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음 직업은 어떤 걸 또 상상해본 게 있는지 궁금했어요. 근데 해가 가면 갈수록 그런 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맞아요. 방망이 깎는 노인 같은 그런 걸 하면 사람을 덜 만나려나? 맞아요. 근데 그런 거는 또 재미가 또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 재밌는 걸 좋아하는데 재미는 늘 사람과 함께 좀 발생하는 것 같기 때문에 밸런스를 점점 더 잘 맞추게 되지 않을까를 기대를 하고 있고 직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진짜 모르겠는데 뭔가 그냥 만드는 일을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너무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아무래도 뭔가를 만드는 게 브랜드든 제품이든 나의 머릿속에 수증기처럼 뭔가 부유하는 생각이 컵에 맺히는 물처럼 액화 현상처럼 그냥 그냥 모여서 그냥 뚝 떨어지는 물 같은 거라서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다가 사람을 만나서 그게 액화돼서 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냥 공장 뭐 예를 들면은 그런 아까 뭐 블록 프린팅 기법을 만나서 야 이건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물건을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겠지만 그래도 만드는 일을 혼자서 완벽하게 혼자서는 못할 것 같고 다양한 뭐 곳들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럴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뭘 해도 재밌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되게 오랜만에 이제 인터뷰를 하시기도 했고 어떠셨어요? 오늘 인터뷰하면서? 생각이 되게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휩쓸려서 살다 보면은 숨과 생각을 고르지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진짜 이 일을 내가 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좀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이게 직장인이든 제가 왠지 직장인 대변인으로 나온 것 같아서 조금 좀 부담이 되는데 사실 막 직장 예찬론자가 또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무소속 예찬론자도 아니고 결국에 그냥 나답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저는 지금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그런 것 같아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공감해서 뭐 회사를 나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속 무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답게 일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서 가장 재밌게 일할 수 있는지 약간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어쨌든 지금 재밌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재밌죠. 그러니까 재미와 고통이 함께 존재하지만 재밌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규림님과 이야기를 오랜만에 또 나눠봤고요. 오늘 또 제가 부탁드린 게 있어요. 일과 일상의 균형을 지켜주는 도구들을 좀 요청을 드렸는데 이 도구들은 요즘사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좋은 도구들 많은데. 네, 오늘 들으시면서 또 직장인 청취자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또 공감되는 이야기 아니면 또 더 궁금한 이야기들 댓글로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사의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팟빵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작업하면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고요. 규림님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